자, 오랜만에 꺼내보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택배 시리즈. 역시 택배.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 썰 영상의 치트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건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15년 1월 1일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신나게 놀러 다니다 보니 통장 잔고가 0원으로 수념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하러 가시는데 놀러 다니려고 부모님께 손벌리기엔 죄송해서 알바 자리를 알아보려 했는데 한 달짜리 알바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구해서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거 길게 한다고 하고 나중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해. 나도 그렇게 구했어. 그런데 제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게 내키지 않아서 그러지는 못하겠고 알바 천국, 알바만 어플을 매일 뒤적이다가 포기하려던 차 다른 친구에게 카톡이 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돼서 급하게 돈 필요한데 단기 알바 할 만한 거 없냐? 수능 끝나고 야간 택배 알바를 하던 친구들. 알바를 하고 온 당일 예외 없이 시체처럼 쓰러져 잠들다가 교실 이동할 때 좀비처럼 기어다니다가 다시 쓰러져 잠드는 걸 봐온 터라 택배 알바만큼은 하기 싫었는데 친구가 같이 하자니 왠지 해볼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 전화를 해본 결과 CJ 대한통운에서 천안 버스터미널 근처로 5시 50분까지 오라고 해서 업체 위치와 전화번호를 캡처해서 부모님께 보낸 뒤 알바하고 오겠다고 하고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는 피곤에 찌든 아저씨들과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자들, 처음 온 것으로 추정되는 제 또래 남자애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40분 후에 CJ 대한통운 신탄진 허브에서 내린 뒤 사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신분증 제출하고 명부 기록한 뒤 다시 돌려받은 후에 사무실에서 지문 등록하고 출근 누른 뒤 지문으로 확인하고 라인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2-1 하차. 저는 D4 라인 하차 업무를 배정받았고 거기 가보니 90kg쯤 돼 보이는 건장한 형이 먼저 하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간단한데 택배차가 레일 있는 곳으로 도킹을 하면 박스를 내려 레일에서 올리면 됩니다. 레일 양옆에 한 사람씩 서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빼면 되고요. 첫 차에는 기저귀 박스가 있었는데 박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무게도 무겁지 않아 할만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옆에 걸어두고 묵묵히 일을 하다 보니 옆에 일하는 형이 몇 가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빨리 하지 마라. 내가 힘들어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일 잘해봐야 너만 힘들지 쉬고 똑같이 받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묻어가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리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해야 레일을 당길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택배 박스가 쌓여있는 바로 앞에 레일이 있는데 박스를 들어서 움직일 필요 없이 레일에 던지면 됩니다. 박스 한 줄을 둘 다 동시에 빼면 그만큼 레일을 당겨서 하면 되는데 한쪽이 먼저 빼버리면 먼저 뺀 사람은 박스를 들어서 레일에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옮겨야 하는데 같이 끝내면 레일 자체를 당겨와서 하면 되니 그게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첫 차를 빼고 나니 다른 차가 올 때까지 잠깐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옆 라인 보니 친구가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길래 외면하고 같이 일하던 형이 담배 피냐고 물어봐서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살인지, 왜 굳이 택배 알바를 한 건지 이것저것 묻다 보니 다른 차량이 와서 다시 시작. 두 번째는 홈쇼핑 물건인데 얇고 긴 박스. 가벼워서 힘들지는 않은데 그만큼 물건이 많아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끝이 보일 때쯤 작업반장이 부릅니다. 저기 한 명 도망가서 네가 좀 땜빵해야겠다. 2-2 분류. 레일이 일렬로 쭉 있고 옆으로 이어지는 레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레일 한 군데에 두세 명씩 있더라고요. 아, 두 명씩. 저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함께 했는데 원래 택배에 붙어있는 분류 코드를 보고 잘못 온 걸 빼야 하는데 초보자가 하면 꼬일 수 있다고 그건 자기가 하고 저는 물건 끼워 넣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옆 라인에서 잘못 분류된 게 오면 원래 라인에 끼워 넣고 여기 라인에 잘못 분류된 게 오면 위 라인으로 보내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물건만 끼우고 빼면 돼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이게 물건이 쌓이거나 겹쳐 있으면 안 되고 한 줄로 쭉 진행돼야 합니다. 분류 태그도 위에 보이게 해야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 레일에 물건이 올 때 옆 라인에서 잘못 분류된 물건이 오면 제 라인에 있는 물건들을 틈을 벌려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삿짐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우겨 담은 마주자루 물량이 쏟아져 놓으면 틈 벌리기를 쉽지 않고 아예 빈틈없이 아마 앞라인에서 먼저 끼워보낸 것으로 추정. 빈틈없이 쏟아지면 끼울 수가 없으니 반대편 라인에서 오는 물건을 전부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 좀 널널한 물건이 왔을 때 다시 끼워 넣고요. 가끔 매트를 말아서 보낸 게 있는데 길이가 상당해서 끼워 넣기 상당히 힘듭니다. 과일 박스 같은 걸 끼워 넣어야 되면 무게가 무겁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끼워 넣는데 실패해서 마구잡이로 라인이 흘러가 버리면 5초 뒤에 뒷 라인에서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분류는 하차와 달리 쉬는 시간이 아예 없는데 같이 서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와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어야 하니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앞에 할아버지께서 핸드폰을 잠깐 켰다가 덮으시길래 시간을 물어봤더니 10시 40분이야. 아, 이쯤이면 12시 40분인가? 그래도 5시간 했네 싶어서 제 핸드폰을 켜보니 10시 40분이더라고요. 이때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일을 하다가 12시쯤 작업반장이 또 부릅니다. 저쪽 도망갔다고. 2-3 레일 관리.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하차할 때 옆에 형에게 저 소리 뭐냐고 물어봤을 때 레일이 막혀서 그런 거라고. 파란 옷 입은 정직원이 가서 풀어준 거라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저보고 사이렌 소리 나는 곳을 가리키더니 레일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5개의 작은 레일이 이어져 있는 게 3줄이 있는데 적외선 센서로 물건 간격을 유지하도록 5개의 레일이 각각 따로 들어갑니다. 센서는 레일 한 줄에 3개가 있고요.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면 4번째 레일 먼저 굴려보내고 5번째 레일은 잠깐 멈췄다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레일 끝에는 접시 같은 게 쭉쭉 지나가는데 레일 3개에 있는 물건을 전부 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만든 기계인데 물건 간격이 한 3cm 정도 되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나 보내고 잠깐 멈췄다가 하나 보내고. 그런데 애매하게 1cm 정도 간격이 있으면 처음엔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레일 하나를 통과하면 살짝 들썩이는데 그때 간격이 벌어지면 다음 적외선 센서에서 막힙니다. 물건 하나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2개가 걸려 있으니 말이죠. 그럼 사이렌이 울립니다. 아, 지금 글 쓰는 순간에도 환청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럼 기계 정지를 시켜놓고 적외선 센서에 걸린 물건을 내린 뒤 다시 돌린 뒤에 내린 물건을 다시 올립니다. 저는 9번, 10번, 6번 레인을 담당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 돌아버리게 합니다. 아니 기계가 무슨 1분에 한 번씩 막히는지 쓰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분리해서 언급했던 마랫자루가 여기에서도 나오는데요. 무게는 보풀복인데 보통 10에서 2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히면 보기만 해도 막막합니다. 보통 막힐 때는 3개 정도가 센서에 걸려 있는데요. 그걸 다 내리고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레일이 제 어깨 정도 높이에 위치하는데 그걸 다시 올려놓기가 힘들 뿐더러 마대자루는 다시 올려놓아도 다시 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다시 사이렌이 울리고 나는 집에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사이렌이 한 10번 울릴 때쯤이면 아래 정직원이 야! 6번! 레이버나 하고 소리 지르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놀고 있는 거 아닌데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돈 받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리고 한 곳에 서서 레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레일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옆 레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층에 있는 9번 레일은 원래 위층에 있는 담당자분이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제가 욕먹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층 10번, 6번 레인 사이에 있다가도 위층 9번 레일이 막히면 기어간 다음 위층 계단으로 달려가서 제가 치워줘야 합니다. 사이렌 소리에 급하게 레일 밑으로 기어가다가 잘못하면 머리 찢고 허리 찢고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옷에 기계에 기름 묻기도 하더라고요. 다행히 기어 들어가는 곳에 박스가 테이프 붙어서 깔려있긴 하던데 오늘 보니까 무릎이 멍이 들어있네요. 급하게 기어가느라. 그리고 레일 3개가 돌아가는 데다가 위층 레일 소리까지 겹쳐서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그나마 하차나 분류보다 좋은 점은 레일이 안 막히고 잘 돌아가면 잠깐 쉴 수 있다는 것. 근데 1분마다 막히는데 물 마시고 오기도 두려웠습니다. 3. 야간 택배 알바 Q&A. 자, 질문. 택배 알바 중에 여자도 모집하던데 무슨 일을 하나? 답변. 분류 작업도 하고 2-3에서 나온 레일 관리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하는 레일 관리는 의자도 구비되어 있고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너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높이도 낮아서 일의 강도는 훨씬 쉽습니다. 자, 질문. 도망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나? 답변. 많더라고요. 자, 그냥 이제 얘기할게요. 작업 시간은 원래 10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11시간에 가까움. 페이는 얼마나 되나? 처음 온 사람은 모두 65,000원 받았습니다. 아, 짜다 짜. 택배사마다 다른데 10만원 써있는 곳은 거의 허위고요. 실제 페이는 65,000원에서 28,000원 사이, 65,000원에서 8만원 사이로 이루어지는 듯 싶습니다. 구인 공고 보면 20kg 이하 물건만 취급한다는데 사실인가? 예전에 했던 다른 친구들은 20kg 안 넣는다고 써있는데도 30kg 쌀포대 날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한 곳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마대자도 제외하고요. 가장 짜증나는 물건과 편한 물건.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오는 물건. 마대자루가 제일 최고고 그 다음 해산물. 무거운 데다가 테이프 사이로 바닷물 새어나옴. 그 다음에 과일 박스. 편한 물건은 가볍고 부피 적당한 게 최고죠. 자, 일의 강도를 매기자면 신체적 힘듦을 매기자면 상차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하차, 그 다음 분류 또는 레일 관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레일 관리가 월등하고 그 다음 분류, 마지막으로 상하차. 물건을 던진다는데 사실인가? 안 던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살포시 놓는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기엔 너무 바쁩니다. 던지면서 물건 터지는 걸 30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 소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생각보다는 할만하더라고요. 새벽 2시부터는 정신력으로 버틴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쯤에는 1시간 남았다는 희망 때문인지 아니면 아침에 밝아와서 몸이 깨어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하고 와서 지금 이틀째 쉬고 있는데 아직도 온몸이 근육통으로 아픕니다.
원래 일 끝나고 친구랑 간단하게 술 한 병씩 마시자고 했는데 그냥 버스 타고 1분 만에 잠들고 천안 도착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눈빛 교환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PS 노가다 10년차 40대 아저씨도 하루 나오고 다시 노가다로 가셨다고 합니다. 노가다보다 일이 힘들다기보다 일의 강도에 비해 페이가 낮음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우 근데 글을 잘 적었다. 맞죠? 글 잘 적었죠 이 정도면. 글 잘 쓰시는 분이네.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글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 어떤 그 약간 레포트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통 택배 그 상하차 글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는 좀 쳐 있습니다. 제가 CJ 보통 그 서울에 가산 물류센터하고 그리고 청원 허브 그리고 옥천 범위다 요 세 군데는 했죠. 근데 신탄지는 처음인 것 같아. 신탄지는 했었나? 잠깐만 보자. 신탄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볼게요. 안 했어야 되는데. 했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한 기억이 없거든요. 없어. 오케이. 이거 안 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워낙에 가지고 온 게 많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꺼버렸거든요. 다행히 이거 안 한 거네. 아 다행이다. 씨. 야 근데 짜네요. 음이시인님. 음이시인님 그 택배 상하차 해보셨죠? 음이시인님 어디서 하셨죠? 우리 족경기업 출신. 우리 족경기업 엘리트. 음이시인님은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택배 상하차를 하신 겁니까? 아이고. 내가 원래 피곤하면 발음이 새는데 발음이 새기 시작하네. 시인님 주무시나? 다른 분들은 지금 자러 가신 것 같아. 다른 분들은. 어, 다행히 이거 안 했어. 어우, 다행이다. 아, 다 해봤어요? 그러면 그래도 옥천보단 신탄진이 낫죠? 옥천보다는. 옥천 범위다보단 신탄진이 낫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해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탄진이 좋았다고 신탄진이 나았다는 소리네. 그러면 저분이 보니까 일이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상차, 하차, 그리고 분류, 그리고 레일 관리 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 어디가 빡셌던 것 같아요? 상차, 하차, 분류, 레일 관리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상차가 안 맞다고요? 아무래도 상차라는 게 실는 거잖아, 맞죠?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올려야 되니까, 차에 실어야 되는 거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 맞죠?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여기서 또 이분이 적으셨던 게, 보면 상차, 그러니까, 노동강도는 상차가 제일 세다고 적어놨어요. 아, 하차로 빼달라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분이 2015년도 기준 65,000원, 11시간 일하고 65,000원 받았다고 했는데, 음미 시인은 몇 년도에 일하셨으며,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몇 시간 일해가지고 얼마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자러 가신 것 같아.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이 정도 일해가지고 돈 얼마 받았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돈이 14년도 읍내동 대하통운이 어디야? 아, 대전 신탄진. 읍내동 치니까 심탄진 나오네. 심탄진. 11시간 일하고 7만원요? 와,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짠 거야? 난 개인적으로 택배가 왜 이렇게 돈이 짠지 이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야간에 일을 하는 거지, 야간에. 그럼 야간에 할증이 붙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택배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 되냐 하면 이때 2015년 얼마야? 2015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15년. 2015년 최저시급. 자, 2015년 5,580원이에요. 자, 5,580원인데 최저시급 곱하면 이 돈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합당할 수도 있는데 61,380원 나오는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최저시급 맞춰서 돈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최저시급 받는 돈 치고 너무 일을 거지같이 하잖아. 솔직하게 힘들게 하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그리고 야간 일하면 아시죠? 그 야간에 그거 뭐지? 점오일 붙는 거 10시부터 10시까지인가? 여기서 보자. 더하기 4를 그러니까 더하기 4를 해야 되죠. 맞죠? 요렇게 해야 되지. 어씨.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요게 맞죠? 요게 야간에 정확하게 일하는 거니까 맞죠? 요렇게 계산해야죠. 요렇게. 그럼 얼마야? 83,700원 나오네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최저시급 계산하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택배가 웬만한 공장 생산직보다 더 힘든 것 같거든. 내가 봐도 더 힘든 것 같아. 공장 생산직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음식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해봤잖아요. 자, 솔직히 저 택배 상하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이 낫잖아. 일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택배도 일이 재미가 없잖아. 솔직하게 맞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은 일하면 중간에 좀 약간 공정이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중 하다 보면 짬이 나잖아. 야간에. 근데 이거 짬이 안 나잖아. 이거는 일이 맞죠? 제 공장이 낫지 않습니까? 음식이 봤을 때. 어? 공장에 그래도 야간하고 다 넣어주잖아요. 최저 시비를 하지만. 어? 공장이 100배 1000배 나은 것 같은데? 야간에 이렇게 일할 바에는? 공장 이교대가 나은 것 같은데요? 노하다가 그릴 정도라고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자들은 솔직히 택배 알바 중에 여자를 왜 모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 여자들은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극소의 어떤 택배만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 보니까 바코드 찍는 것만 하는 것도 있고 어? 그리고 한 번 하면 알아놓잖아 여러분. 이틀 동안 알아놓잖아. 어? 이것도 정말 남녀차별 굉장히 심한 일이야 맞죠? 남녀차별 개 심한 일이야. 참 씨. 똑같이 일해야지 씨. 누군 편하게 일하고 누군 족같이 일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
자,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아, 난 택배 얘기 들을 때마다, 택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택배 일은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예요.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신탄진, 어, 가산, 청원, 옥천, 네, 저랑은 상관없는 곳입니다. 자,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탄진, CJ 대한통운 신탄진 허브 택배 상하차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